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문장들을 영어로 바꿔보면서 영어식 사고 향상 훈련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영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영 수업을 받을 정도거든요. 하루는 선생님하고 훈련을 하는데 저한테 그 25m짜리 수영장 저 끝까지 숨 쉬지 말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이제 해냈죠. 근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화도 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이 숨참기 연습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연습은 숨참기 연습이 아니었다고요. 그 훈련은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서도 자, 그 안에 교훈이 숨겨져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가끔씩은 불편해하는 것에 편해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다 알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모든 식습관을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헬스장 가서 1시간이고 뭐 몇 시간이고 땀 흘리는 거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샐러드 먹는 거 그것도 불편하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거 어떻게 말하자면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게 되면 분명히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아주 멋진 교훈이죠. 그 교훈이 담겨있는 바로 이 이야기. 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실제로는 멜로디 합슨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시는 그런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reamWorks 애니메이션 회사의 CEO이기도 했던 이분의 테드톡 링크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전체 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자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보면서 영어식 사고 향상시키는 훈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되죠. 자, 저는 정말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자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I really like to swim 또는 I really like swimming 이런 식으로요.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동사 like 대신에 love를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 love to swim.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so much까지 붙여서 I love to swim so much.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정도이죠. 자, 여기서 어른이 된 지금도 이거 진짜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찌저찌 막 어색하지만 직역을 해보자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when I've become an adult 정도가 되겠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식 사고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어색한 문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멜로디 씨는 이 합슨 씨는 뭐라고 말하냐? As an adult 해석해보자면 어른으로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런 표현은 너무나 우리말스러운 거예요. 이런 경우 그냥 영어로는 as an adult 받아줄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해서 수업을 받는다. I get lessons.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from a teacher 또는 근데 이 teacher 말고 약간 과외받는 느낌이니까 from a tutor 정도로서 이 문장도 역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말을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인 건 사실이죠. 해서 홉슨 씨는 어떻게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냐? 자, 나는 코치와 함께 수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I swim with a coach.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수영을 가르쳐줘도 아니면 뭐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쳐줘도 영어를 가르쳐줘도 수학을 가르쳐줘도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어떤 가르치게 되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과목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달라져요. 특히나 이렇게 몸을 써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teacher가 아니라 coach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coach라는 단어 발음 여러분들 코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기를 보시면 중간에 우 발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해서 coach, coach
요 중간에 우바음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죠. 자, 어른이 된 지금도 as an adult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아요. I swim with a coach.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이 두 덩어리를 우리가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사실 원래 문장을 보자면요. 우리나라 말 해석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정도이죠 라고 해놨어요. 이걸 영어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그 눈앞이 깜깜하실 겁니다. 정도라고 정도는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며 그렇죠? 뭔가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자자 재밌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앞에 덩어리에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I love to swim so much 라고요. 여기서 쓰인 그 so much의 so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소한서도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들어본 so then 용법을 활용하면 이러이러할 정도이죠 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자면 I love to swim so much that as an adult I swim with a coach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수영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정도예요. I love to swim so much that as an adult I swim with a coach. 저는 수영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정도예요. I love to swim so much that as an adult I swim with a coach. I love to swim so much that as an adult I swim with a coach.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하루는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는데 하루는이라고 말을 할 때 one day 써주면 돼요. 참고로 one day는 언젠가라는 의미로서 뭐 미래의 언젠가를 말할 수도 있고 과거의 언젠가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단어죠. 근데 여기서는 하루는 말이죠.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는데 라는 말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죠. 훈련을 하다. Do a drill 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생각해서 영어로 My coach and I were doing a drill 이라고 쓰시면 사실 맞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맥락상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자 보세요. 실제로 그 drill, 훈련을 do 한 건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나한테 하라고 시켜서 내가 한 거지 그 똑같은 훈련을 코치도 선생님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 영어식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합슨 씨가 한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요. 선생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켰다 정도의 맥락으로 말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훈련을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키다라는 의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보면 사역동사 make가 떠오르고요. 활용해보자면 My coach made me do a drill 정도로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make는 너무 그 강조의 느낌이 세요. 그래서 살짝 완화시켜서 My coach had me do a drill 정도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자, 저한테 25m 수영장을 끝까지 수영 한번 해서 저 끝까지 가보라고 시켰다는 거죠. 포인트는 숨 쉬지 않고 그걸 하라는 거였다는 건데 숨 쉬지 말고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훈련을 하는 과정을 지금 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었냐면요. 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반전인데 바로 where이에요. where 하면 장소만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이 where이 상황이나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 My coach had me do a drill 다음에 where를 붙여서 그 drill,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뭐였는데요? 자, 내가 수영을 해야 했잖아요. I had to swim. 근데 어디로 수영을 해서 가야 됐습니까? 저 끝까지 to one end. 무엇의 끝이었어요? 25m짜리 수영장의 끝이었죠? Of a 25m pool.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숨쉬지 말고인데 자, 무엇 없이 뭐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할 땐 무조건 전치사 without이 1순위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참고로 with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같은 게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고 싶으면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 쉬지 말고는 without take a breath가 아니라
without taking a breath 가 맞습니다. without breathing 이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가 돼요. 근데 왜 이 화자가 without taking a breath라고 표현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자면 without taking a breath가 한 번도 숨 쉬지 말고 이런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루는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는데 저한테 25m 수영장의 저 끝까지 숨 쉬지 말고 수영해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One day my coach had me do a drill where I had to swim to one end of a 25-meter pool without taking a breath. 하루는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는데 저한테 25m 수영장의 저 끝까지 숨 쉬지 말고 수영해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One day my coach had me do a drill where I had to swim to one end of a 25-meter pool without taking a breath. One day my coach had me do a drill where I had to swim to one end of a 25-meter pool without taking a breath.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실패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Every time 주어 동사 해주시면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요. Every single time 주어 동사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실패할 때마다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실패한 거지? 말하는 사람이 실패할 때마다 이제 다시 해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very single time I failed.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있는 그대로 또 해석해보자면 나한테 다시 하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래서 he told me to start over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요. 실패할 때마다 그 코치가 나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말하자면 중간에 실패하면 그냥 처음부터 하세요 라고 말은 한 번 했을 텐데 내가 그냥 실패할 때마다 다시 했어야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he told me to start over를 넣어버리면 역시나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맥락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영어식 사고입니다. 주어를 he라고 가지 말고요.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다시 했어야 됐던 거니까 주어를 I로 삼아서 앞에 말과 붙여서 Every single time I failed 주어가 나라는 거죠. I had to start over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어떤 그런 표현과 그 같은 내용을 영어로 옮겼을 때 주어도 바뀌고 맥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식 사고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다음 내용에서도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은 뭐였습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인 건데 역시나 이거 있는 그대로 It was really difficult 말해도 뭐 절대 틀린 거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맞고 뭐 내용상으로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와 이런 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 합슨 씨는 뭐라 그랬냐면요. I failed a lo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라고 앞에서 그 failed란 동사를 썼었는데 그걸 한 번 더 반복해 줌으로써 뭐 말하자면 약간 그 라임이 살아나는 그 힙합까지는 아니에요. 힙합의 느낌이 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했어야 됐어. 근데 많이 실패했다는 것은 많이 여러 번 다시 했어야 됐다는 거겠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그런 스피킹의 기술이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업가도 되고 그리고 테드 토크에 가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And every time I failed, I had to start over. And I failed a lot.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And every time I failed, I had to start over. And I failed a lot. And every time I failed, I had to start over. And I failed a lot.
결국에는 해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은 finally I did it 이죠.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영어적으로 바꿔보자면 by the end. 끝날 쯤 무렵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끝날 쯤 무렵은 언제냐? 그 수업이 끝나는, 훈련이 끝날 때쯤에서 라는 거죠. I got it. I got it이 내가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면 뭔가를 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말할 때도 쓰이지만서도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by the end, I got it. 근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자, 화도 나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물 밖으로 나왔다라고 많이 해요. 역시나 영어로 바꿔보자면, when I got out of the water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영어로는 살짝 어색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합슨 씨는, but when I got out of the pool 수영장 밖으로 나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화도 나고 피곤하고 짜증나기도 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as exasperated. 어려운 단어예요. exasperated.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and tired and annoyed. 한 가지 집중할 것은 지금 보면 and가 2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문법책을 따져보면 and는 나열되는 것의 마지막 것 바로 앞에 한 번만 쓰는 게 맞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는 and를 이렇게 2번 쓴 거냐? 이 홉슨 씨가 문법을 몰라서인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화도 났고요. 피곤했고요. 그리고 짜증까지 났어요. 뭔가 그 각각 단어마다 강조를 주기 위해서 and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강조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는 거죠. And I said. 우리가 왜 숨 참기 연습을 하는 거죠? 하고요. 숨 참기는 breath holding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바꿔보자면 자 우리가 왜 하냐는 거예요. Why? 왜니까? Why are we doing? 영어 문장에선 지금 진행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Why are we doing?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참기 연습을요. breath holding exercises.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숨 참기 연습 한 종류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Why are we doing a breath holding exercise? 단서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고요. 그 질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 숨참기 훈련 한 종류만 한 것 같으니까 a breath holding exercise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영어적 사고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자, 이런 단수를 써야 되는 경우에도 그냥 종종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원어민들의 머릿속에서는요. 한 개를 고려하기 전에 여러 개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냥 따져보자면 이분이 말실수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여기다가 집착하진 않을게요. 결국에는 해내죠.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화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숨 참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By the end, I got it. But when I got out of the pool, I was exasperated and tired and annoyed. And I said, why are we doing breath holding exercises? 결국에는 해내죠.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화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숨 참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By the end, I got it. But when I got out of the pool, I was exasperated and tired and annoyed. And I said, why are we doing breath holding exercises? By the end, I got it. But when I got out of the pool, I was exasperated and tired and annoyed. And I said, why are we doing breath holding exercises?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선생님이라고 teacher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영을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coach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내 코치가 봤습니다, 나를. My coach looked at me.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And he said, 우리가 한 것은 숨 참기 연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을 역시나 있는 그대로 직역해보자면 what we did 또는 what we have done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면 이 정도가 되겠죠. What we have done was not a breath holding exercise.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what we have done 같이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참고로 영어는 무조건 뭔가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걸 that로 바꿔볼게요. That was not a breath holding exercise. 그리고는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 훈련은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자, 오케이, 알겠어. 그 훈련은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거다. 우리나라 말로도 어렵지만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느끼도록 만들어주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목적어가 없거든요. 누가 느끼도록 만들어주는지를. 근데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나라는 건 이제 코치 입장에서 보자면 너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훈련은 that drill,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 이때 사용해주면 좋은 거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니까 that drill was supposed to make 너죠. 너를 만들기 위한 거죠. supposed to make you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feel. 근데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comfortable.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that drill was supposed to make you feel comfortable 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영어는요. 뭐든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사용된 was supposed to의 supposed를 빼서 that drill was to make you feel comfortable. 먼저 이렇게 줄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이것도 그냥 feel 빼도 말이 되지 않아? 이런 관점에서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이라고 합슨 씨가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뭘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었나요?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었죠. 우리나라 말로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25m 수영장 끝까지 숨을 안 쉬고서는 한 번을 가는 거 어려웠대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 훈련의 목적은 그래서 너의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숨 참는 거 어렵잖아. 그 어려워하는 것을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그 요점이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이 문장이 말해주고 싶은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요걸 참고해 봐 주세요. being uncomfortable 비동사가 동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자 불편해하는 것이란 뜻이 되는데 요 동명사라는 것은요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you를 붙여서 you being uncomfortable 이라고 말하면 이게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at drill was to make you being uncomfortable, comfortable 이 돼요. 해석해보자면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훈련의 말하자면 목적이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you being uncomfortable, comfortably 있는 그대로 보자면 마지막에 형용사가 2번 나열되는 거예요. un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라서요. make you comfortable 하고 그 being comfortable 동명사구를 문장 끝으로 빼버리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걸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딱 핀 찍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문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도 이런 영어식 사고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은 숨 참기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 훈련은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And my coach looked at me and said, That was not a breath-holding exercise.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은 숨 참기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 훈련은 불편함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And my coach looked at me and said, That was not a breath-holding exercise.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And my coach looked at me and said, That was not a breath-holding exercise. That drill was to make you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문장이었죠? 5문장, 6문장 되나요? 자, 이 문장 우리나라 말의 뜻에서부터 영어로 바꿔가면서 영어식 사고 훈련 같이 해봤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내용이 많았어요. 사실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서도 그러다 보면 영상이 1시간짜리 될 것 같아서 살짝 제가 참은 것들도 있는데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